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영상을 꽤 찍을 것 같은데요. 미국 USA 합중국 시애틀에 사시는 최혜연 씨, 헬렌 체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에 계신 친구분이 어제 20만 원을 오후에 보냈습니다. 해외에 계신데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갖다 그래 관심 쓰시고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노심초사하시는 해외 동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힘 받으십시오. 윤석열은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이에요. 이 자멸이 파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윤석열이 가진 특수검사 출신의 칼을 가지고 도우미를 등장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끝나게 생겼다 하고 고고TV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대단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윤석열 쪽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지율의 하락을 보면은 이거는 초유의 사태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문재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가질 것이다 그랬는데요. 고고TV에만 이렇게 두야창창 말씀을 드리는데 윤석열이 스스로 자멸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국가 시책이 있어가지고 또는 국가 정책에서 특별히 못한 거는 없어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난동, 그 난동이에요. 난동. 내송송 구멍탑.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은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공업용 꼰대에 들어가요. 라면에도 들어가요. 내송송 구멍탑. 응? 그래서 아마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유튜브를 따다내는 분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봉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같은 경우도 전장년 시위에 대해서 전장년 시위를 막고 반격한 것은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하고 막았죠. 그게 아니에요. 응? 특별히 윤석열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국가 시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독재를 하든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민심이 위반됐다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윤석열 개인 플레이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전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수직 하락할 정도는 예상을 못했죠. 정치는 샘물이고 민심은 항상 폭풍 노도와 같이 바다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게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죠. 그렇죠. 민심은 고요한 것 같지만은 바다 밑에서는 용토령을 치고 있죠. 그게 윤석열 개인 플레이로 민심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게 지금 지지율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보고를 넘어가시죠. 지금 왜 이게 심각하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대, 모든 계층, 모든 정치 이념에서 윤석열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을. 그 TK는 솔직히 수구꼴통 맞습니다. 고고TV도 대구 출신인데, 대구 바로 옆 동네 출신인데, TK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초반뿐이 안 나와. 80%, 90% 가던 게. 그죠?
그리고 60대에서도 지지율을 10%씩 빼버려. 20%씩 빼버려. 그죠? 60대, 70대, 80대가 윤석열 지지율이 80%, 77% 갔는데 그게 지금 60%, 65%대로 떨어져. 어?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5%, 60% 이래. 그죠? 70대에도 지지율이 10%나 빠져버려. 80%, 70대가 가장 많이 윤석열을 지지하죠. 그죠? 80대보다 70대가 많습니다. 인구 구성이. 그러면은 70대들은 80%, 90% 가던 게 지금 70%대로 빼버려. 10%를.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을 TK 또는 그 친박에서 전향한 대개윤들에서도 지금 빼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빼버리고 또 부울경에서는 빼버리고 그죠? 서울 경기에서는 부정이 훨씬 높죠. 그리고 유소토마토 같은 경우 어제 올렸지만은 유소토마토가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59.6%가 나오고 모른다가 2.28%가 나와요. 그러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 부정평가가 60%가 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 중에 3분의 2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 말하는 식으로 평론가들이 얼치기들이 3명이 토론을 하면은 2명이 같은 편이고 1명이 반대 입장이면 1명은 말할 게 없어요. 그걸 갖다 2명 대 1명을 하지 말고 10명이 모였어. 6명이 윤석열을 싫어하고 3명만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그래. 압도적으로 윤석열이가 불리하겠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대한민국 5천만을 따지면은 3,500만이 싫어하고 1,500만만 윤석열 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도 윤석열의 긍정평가가 37%고 토마토도 37%뿐이 안 되는데 그럼 윤석열을 37%가 왜 지지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갤럽에서. 그랬더니 21%가 37%중 27 그러니까 37%에서 21%가 나는 왜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지해요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갤럽 여론조사가 이제 49% 부정평가에서 21%를 더하면은 70%가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도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도. 왜 나타나냐 하면은 국힘 4분 이준석을 쳤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한 5, 6%는 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윤석열의 지지율이 20%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왜 심각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왕조를 받들던 시대고 외침을 당하는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당분간은 윤석열을 믿어줘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고 평가하자. 대부분의 정서가 그래요.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고 대개윤들은 지금 하는 말이 6개월을 한번 참아보고 6개월을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지지율이든 뭐든 평가를 내자 그러는데 그게 그 대개윤들이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김민전이 그 경희대 후마니스트 칼리지 그 강직들에 나오는 김민전이 같이 좌파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쫓아내고 광우병 난동과 같이 지지율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기획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기고 그 거짓말이야. 김민전계가 모든 것이 윤석열 개인 플레이로 윤석열 개인의 태도나 언행이나 또는 김건희 문제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개인이 만든 거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데 그 허니문 같은 건 없어요 요새. 왜냐하면 양진영이 확실하게 이거 1위 대 1위 된 전쟁으로 아주 적의와 갈등만 지금 있다고 전쟁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윤석열이가 전쟁터에서 우파 보수 국힘의 장순이 우파 보수들만큼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는데 우파 보수에서 윤석열 지지를 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컨벤션 효과도 없고 쉽게 말해서 좌와 우의 극한 대치가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고
노무현 시작했고 이명박이 찾아오고 그때부터도 좌우의 극한 대치가 있었고 그다음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무현의 죽음같이 문재인을 갖다가 객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좌파 진보들이 문재인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죠? 거기서 박근혜가 우파 보수의 박정희 딸로서 나와가지고 신성을 하죠. 3.8, 몇 프로로. 그때도 지금같이 지금보다 조금은 덜하지만 굉장한 좌우 갈등과 대책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그 긍정평가가 40%가 무너져요. 긍정평가 1년 1개월 만이라 이거야. 무너진 게. 그런데 문재인은 2년 5개월 만에 40%가 무너지죠. 퇴임할 때까지 45% 가고 박근혜는 탄핵 과정에서 3%뿐이 안 갔는데 근데 윤석열은 취임 2개월 만에 2개월도 안 됐어. 님길이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오늘 7월 9일인데 그저께 발표한 거니까 50 며칠 만에 지지율이 40%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우를 따지기 전에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다. 능력이라는 것은 아젠다를 안 내놓고 국정 동력을 갖다가 자가 발전을 못하는 거고 자격이라는 것은 윤석열 자체가 문재인을 치기 위한 반사체로만 왔었고 자기 비전이 없었다는 건 대선 과정에 나타났고 그리고 윤석열 뒤에는 마구니가 몇 명이 있죠. 마구니들이. 그게 김건희고 김건희는 무속 논란에 학력 이력 경력 조작에 땅 투기와 주가 조작. 거기다가 얼굴만 동동 떠다니면서 말이야. 그것도 성행한 얼굴로 내 그런 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고TV가 원래 평상시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한스러워 그래. 한스러워서 제가 패션쇼도 아니야 그거. 5만 명품을 갖다 걸치고 말이지 국민이 뭐를 원하고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고 얼굴 동동 떠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아주 싹 죽여버렸어. 윤석열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계속 김건희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김건희를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져버리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의 자격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도 있지만 인사 망사 그거 제일 커요. 근데 그 밑에 검은 그림이 갖다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게 그 위에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스스로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김건희도 개인이고 가족이니까 가족 문제, 인척 문제, 또 지인 문제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과정이에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구할 수가.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나타났죠. 이준석을 쫓아내버렸어. 그거는 윤석열의 윤심이라는 게 확실해요. 이준석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준석은 지금 당대표를 갖다가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고 투정 모드로 들어가고 오늘도 무슨 페이스북을 하나만 넉대는 왜 우는가 넉대는 달을 보고 왜 우는가 나무를 베면은 그 나무가 얼마나 클지 모른다. 아유 나 진짜 미치겠다. 그건 좀 이따 다룰 것이고 김건희 문제하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당 내분 이때까지 한 3, 4개월 동안 이준석의 징계 문제에서 아주 나라가 들썩거리고 오늘도 그냥 다 이준석 기사야. 오늘도 윤석열이가 나토 발직에는 3박 4일 동안 전부 다 김건희 기사듯이 이거는 다 이준석 기사야. 미치겠다 나도. 윤석열의 존재감이 없어진 것은 그게 윤석열의 능력이고 자격 문제라는 거죠. 고고TV가 평가하기를. 아직 그러면은 당 내분이나 또는 이 싸움이 윤심과 이준석 계통의 싸움, 윤핵관들의 싸움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준석의 성상으로 보면은 그냥 물러날 애가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핵관이나 또는 윤석열을 치는 거로 끝내야지 윤핵관하고 싸우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이준석이가 물론 지금 과거와 같은 87 체제 전 같은 김영삼 당총재 당수 김대중 당총재 그런 시대가 아니고 87 체제 이후는 민주화 과정에 의해서 당도 당정 분리가 들어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이렇게 3, 4개월 동안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거, 국힘이 난동을 피운 거에 대해 이준석이 난동 피운 게 아니에요. 윤핵관들이 난동을 피우는 게 대해서 윤석열은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다는 거고, 그런 국민들이 보기에 저 어리고 젊은 파릇파릇한 30대 당대표가 국민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탄생을 했는데 그걸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고 국민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응? 그것도 윤석열한테 타겟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놈하고 나이 적은 놈하고 싸우면 나이 먹은 놈이 그 요거도 먹지. 나이 먹은 놈하고 나이 적은 놈 싸우면 나이 먹은 놈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적은 놈이 싸가지는 없지만은, 그죠? 설득을 잘 쓰면 피해 다녀야 되는데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묵시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게 윤석열한테 이제 불똥이 켜가지고 윤석열이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힘들게 된다. 그리고 당정체제라는 게, 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거고 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국힘이 당연히 정권을 윤석열로, 보수든 아니든 윤석열이가 배출을 시켰으니 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협조를 해야 되고, 또는 정은 쉽게 말해서 용콘대는, 그 용화대란 말 하지 마. 언론들은 아니 와자가 기와와자네. 기와와. 그럼 청와대는 푸른 기와니까 청와대지만은 용콘대에 기와가 있냐 이놈들아? 그냥 용콘대야. 용산 콘크리트 건물. 백악관은 하얀 페인트 칠이니까 백악관이 되는 거야. 흰벽자 써가지고. 근데 용화대가 뭐냐 임마. 기와도 없잖아. 그건 용콘대야. 용산 콘크리트 건물. 팝콘 튀기는 건물. 지금 용산에서 팝콘이 팍팍 튀겨지잖아. 막 국민들이 관심 갖는. 그거는 부정적인 관심. 용컨대야. 그럼 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힘이 보조를 맞추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은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놈이 있고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삐끗하게 만들고 난 몰라. 나는 이준석이 처 박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랬으니 대한민국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준석이도 크게 잘한 건 없어. 뭐 크게 못한 것도 없고 솔직히. 그래서 벌써 17분이야. 반도 못했다. 자, 초유의 소용돌이가 이제 혼돈이 오는데요. 그 이준석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나도 이준석이가 좀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좀 크게 보는 그 포지션을 취하면 좋겠어 솔직히. 그럼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3태 만상이 윤석열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3태 만상.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4면초가 5면초가예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국민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국민을 이길 정부는 없고 국민을 이길 대통령이란 놈은 없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뭔지 몰라 아직까지. 그래서 다음 영상에 찍을 거고, 그 윤석열의 보도가 하나 남았어요. 이재명이란 보도가 남고 이 문재인이란 보도가 남았는데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이가 48.6%, 그 다음에 그놈은 누구야? 양아치 이재명이 47.8%, 0.7%를 신성을 했는데 윤석열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겼다. 그냥 이재명 공격한 것뿐이 없어. 그 당시에 국힘하고 윤석열하고 이준석은 나 그때 그게 대단히 혐오스러웠어요. 저렇게 이겨봐야 전 질 줄 알았다니까요. 저렇게 가면은. 근데 다행히 마지막에 안철수라는 애가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난 한 1 내지 한 2% 정도? 2, 3% 정도 이길까 했는데 웬걸 0.7%로 이기더라고. 그걸 사실상 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간신히 이겼는데 그거를 성장의 성분의 논리를 갖다가 몰고 가서 또 이재명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압승의 구도로 들어가죠. 그 압승도 아니야. 경기도 뺏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쥐들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지방선거 끝나고.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윤석열 지지율이 무너지는 거, 저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근본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언론에서 갖다 붙이는데 당 내분이다, 당 내훈이다, 이준석 문제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 스스로 자멸의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멸의 끝이 뭔가? 파멸일 것인가? 기상에 있을 것인가? 파멸일 것인가? 기사 회생일 것인가? 전 여기서 섬찟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윤석열이 끝났다고 말은 못 드려요. 그래서 특급 도우미가 나타난다. 이재명이 8월달에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치려고 그럴 것인데 그게 될까? 당대표를 친다? 그건 정치적인 공격이지. 아무리 법적으로 갖고 가더라도. 그럼 민주당에서는 결사옹위 체제로 지금 벌써 들어가고 있죠. 걔네들이 경선 룰을 변경한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힘을 좀 빼고 또는 당대표의 힘을 좀 빼고 하다가 결국은 도로 이재명 당으로 가고 있죠. 박지원의 힘도 못 쓰고. 그렇죠. 그래서 결사옹위 체제로 가는데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쪽에서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대선과 지선에서 이재명 제가 하나만 이재명해가지고 양아치식 놈, 근본적으로, 태생이 안 좋은 놈,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저런 각오 올릴 수가 있어? 상대도 할 놈이 아니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대표가 되어버리네. 170석의 당대표. 강력한 대치 정선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사법 조치가 들어오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도 강력한 대치가 들어가도 기소가 되고 대법원까지 가도 그게 한 2년 걸려. 그래서 신문 언론이나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 지금 하는 게 윤석열의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을 치고 문재인을 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환상 속에 그대라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받침을 하려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소한 과반 이상은 돼야 돼요. 60, 70%는 나와야 돼, 솔직히. 그래야지 상대 진영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상대 진영을 공학과 공작으로 칠 수가 있는 거야. 탄핵까지 80%, 90% 그런 거는 요원한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나면은 민주당과, 국힘이 지지율이 역전이 될 거예요. 토마토 같은 건 그거는 솔직히 1.8%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문재인이 남았어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 5년의 행동을 보는 문재인은 다 뒤에서 숨었죠. 결정적인 건 문재인이가 말을 안 했다는 거고 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있는 가신들, 문재인의 문시족들이 청와대에 있는 문시도, 민주당 애들 또는 지지자 애들, 정부에 있는 애들 그들이 지들이가 책임을 지고 지네 선에서 끊으려고 노력했던 게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대지지 않게 하자 해가지고 그게 문재인 5년 보호 과정이었어요.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그래서 서훈하고 박지원을 갖다가 국정원에서 고발한 거야. 전 국정원장을. 그거 나중에 찍을게요. 벌써 23분이야. 그러면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낮은 지지율로. 다음 주면 20%가 확실한데, 다음 주면은 20%가 확실한데 이걸 잡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특급 도움이 이재명과 문재인은 도망가 버렸다. 그게 윤석열이가 자멸하고 스스로 만든 거다. 그 지지율을.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이에요. 눈. 국민의 눈은 윤석열이가 너무 부정적이다.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도 윤석열이나 또는 용콘대 애들은 그래도 우리 애들은 특급 도우미가 남아있어. 이재명 치면 돼, 문재인 치면 돼 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국힘은 저게 말이죠. 지금 이준석을 쫓아냈다고 다시 대우를 갖다 단일화해서 새 대표를 뽑고 강한 국힘을 갖는다. 그럼 개소리야. 이준석이 있는 한은 되지 않고 안철수가 끼는 한은 국힘은 계속 분란이 나옵니다. 장제원 그놈이 아무리 설쳐도 안 돼. 그건 다음에 찍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목이. 빨리 이렇게 막 말하고 막 집중을 해서 하면. 커피 한 잔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